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콘텐츠 융합부를 맡게 된 함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콘텐츠 융합부는 나눔공보팀, 그리고 영상 미디어팀, 촉각 교재 제작팀, 장애인 인식 개선팀 이렇게 4팀으로 구성돼서 2023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각 팀별로 2023년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홍보팀의 경우 2023년에는 특별히 영상 부분에서 영상 미디어 팀과 더욱 긴밀히 연결하여 유튜브 활성화를 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실로암 탐구생활 그리고 시소TV 등 각각의 영상을 해당 팀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모든 영상의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까지 함께 회의하고 준비하고 편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원과 자원봉사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담당자 1인이 개발해 왔는데 2023년에는 좀 더 외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후원 및 자원봉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상 미디어 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시소TV 100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영상의 기획력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 1회 기획 회의를 진행해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함께 참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촉각 교재 제작팀입니다. 촉각 교재와 촉각 영화 등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VR 전시관을 운영해서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더 적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촉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진행해 왔다면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촉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인식 개선팀입니다. 장애인식 개선팀의 경우 기존에는 강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2023년에는 강사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신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희망모아 나눔모아의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융합부에 관련된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팀별로 방향성을 갖고 저희 융합부를 다음과 같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융합부에 속해 있는 팀들의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 디자인 영상, 촉각, 그리고 유튜브, 장애인 전문 강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요소를 매우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훌륭한 콘텐츠들을 각각의 팀 안에서 그동안 빛을 내면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콘텐츠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각각의 팀, 나눔 홍보팀, 영상 미디어팀, 촉각 교재 제작팀, 장애인식 개선팀이 아닌 콘텐츠 융합부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콘텐츠 융합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관 전체 팀들과 서로 연결하여 융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타 팀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쪽이 전문이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팀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연결해서 같이 만들어 가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홍보팀 새내기 팀장 박대상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는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오늘 전 직원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영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희 영업 내용을 들으시고 계약해 주신 분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따뜻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같이 따뜻한 동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으로서 복지 증진 향상 및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사회공헌 그리고 직원의 후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런 후원 부분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런 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빙 포워드 투게더라는 비전 아래 국내 소외 지역 및 소외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 순간에도 여러 선택을 하시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신이 나눔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순간에도 계속 숙제가 있으실 거고 내가 이 후원이 맞는지 나눔이 맞는지로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후원 담당자이지만 기업한테 후원할 때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이제 요청할 때도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실까? 이렇게 계속 선택의 여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저희 주요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밑반찬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입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직원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바뀌었다거나 요일 정도만 바뀐 정도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앞에 보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발표하셨던 윤재영 선생님이시고 오른쪽은 이제 시각장애 이용자 독거 어르신 제가 시각장애인이세요. 저 때만 해도 거의 한 50가정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원래 지역 주변에서 원래 이런 밑반찬 지원 사업을 받고 하시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관할 교회라든지 아니면 반찬 가게 이렇게 지역 개발을 해서 후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단돈 2,000원 가지고 이분들의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이틀치, 3일치 식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식사를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제가 시각장애인들의 식사를 혹시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는 반찬 가게라든지 이런 물건을 줄 수 있는 나눔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지금 생긴 부분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한 임대주택 아파트에 갔을 때 이게 아파트 새 건물인데도 균열이가 있거나 물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단지하 같은 데도 공기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많이 쓰러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기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약품을 하던가 아니면 홈클리닝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시각장애 제약 때문에 많이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회서비스팀에서 홈클리닝 도배벽지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가족 캠프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신한금융투자의 그룹을 매년 지원을 1,0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한금융투자도 그런 CSR 부분에 이제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는 학습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로 이제 아예 공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계획 짜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해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정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시각장애 제약, 이동권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가지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변화된 점도 있고 또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많이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효명장학 사업이에요. 저희 기관에서 효명장학 사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곧 2월에도 저희가 23년도 1회를 개최할 거고 8월에 두 번째 하반기 장학금을 개최할 텐데요. 지금까지 한 약 1,400명에게 약 22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개발도상국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원래는 저희가 4-5개 나라밖에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15개 나라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거 사진은 이제 점자 교과서 지원이에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직업훈련, 정보화 교육, 의료 지원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제 따뜻한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소TV 지소풍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시소TV의 마당새 국현호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미디어팀 박현호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터 마당새가 되었죠? 시소TV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이것저것 하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뭐 기획서도 평가서도 쓰고 뭐 운전도 하고 뭐 촬영장에 나가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시소TV는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그냥 뭐 시나리오만 써서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로하게 그렇게 겉으로만으로 하지는 않죠. 그런가요? 같이 쓰셨잖아요. 계획서. 네, 저희 영상 미디어 팀은 2022년도 시소TV가 양적 그 팽창에 집중을 했다면은 올해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 제작 인력의 기획력 강화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기획 회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촬영 펀치 회의, 또 가편, 종편 모니터링을 생활화하려고 하고요. 사전 기획 및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소TV에는 어떤 분들이 출연을 하시죠? 네, 일단 영상 보시죠. 네, 보시겠습니다.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며 네, 그 카타르 순간만큼을 초청을 받아서 음악으로 We are the one! 전염병이 많은 시각장애인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옆에서 생중계 화면 해설해주는 상윤이와 선생님들 여기는 무가짜 저희가 또 방문을 했었고요. 바구 BABOON 멋진 스포츠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영상 보셨는데요. 혹자는 저희 시소TV가 강유경 채널이 아니냐 이런 최다 말씀, 출연자이십니다. 네,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경 쌤을 비롯해서 반내 많은 시각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들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출연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올해는 그 유튜버 선생님들이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구나 작가가 한 두 분 정도가 투입이 돼서 또 탄탄한 시나리오로 시소TV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나리오도 뭔가 새롭게 더 재밌어지는 거겠네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작가분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애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저희가 정규 방송 말고도 네. 또 다른 쇼츠 영상이 올해도 만들어진다고 하시던데 있죠. 우선 또 영상을 또 보시죠. 네. 오늘 특별히 저희 있는 쇼츠 중계로 네, 쇼츠 최다 조회수 랭킹 3위 신동선 팀장님과 차근희 사님 나오셔서 야구 해설판입니다. 두 번째 랭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롯데월드 푸른라이드를 타는 네, 저는
이번에 MBTI 관련한 유행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랭킹 1위로 조회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유튜버 그 트렌드가 쇼츠인데요. 지난해에는 36편의 쇼츠가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규 방송의 일부를 편집해서 그냥 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쇼츠를 좀 더 집중해서 시간도 또 아이디어도 더 집중력 있게 투자해서 정기적인 그 쇼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호 쌤, 그 시소TV에서는 뭐 정규 방송과 쇼츠뿐만 아니라 다른 또 영상이 만들어지죠? 네, 저희가 또한 장애예술 무대 비리다 사업도 했었는데요. 올해 또 어떻게 되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오시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정신장애,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음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고요. 오케스트라, 댄스, 하모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활동, 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서울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다면 올해에는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법인의 자치 예산으로 장애예술인 분들에게 무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는 이름을 재작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은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외부 이 장애인들도 또 출연을 해 주시겠죠? 저희가 또 섭외를 열심히 가서 뛰어다녀야죠. 네. 근데 시소TV 제작 외에 영상 미디어 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또 한 법인 내 관내에 있는 영상들을 지원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 관현맹의 뮤직비디오도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고요. 전국 관광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촬영하고 공연을 연출하고 편집을 하였습니다. 소명 선생님들 영상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적자 낱말 카드는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음악 활동뿐 단어를 아니라 엉터나요. 저희 법인 내 영상들, 홍보 관련한 부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거대한 음악 세계로 출발해보길 바란다. 네, 이렇듯 저희 올해에도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뮤직비디오와 우리 효명 나눔 연주 무대와 또한 뭐 드림이 등 저희가 관내의 시각장애인분들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냥 제작이 아니고 작년과 다르게 좀 더 고퀄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장애와 비장애의 균형을 이루는 그날까지 시소TV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 드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뉴코뉴 콘텐츠 연합부 수학교대 제작팀 이유진 이영서입니다. 수학팀은 정작 안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양과 이미지들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연상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입체로 된 촉각 자료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촉각팀의 사업은 크게 촉각교재, 촉각지도, 촉각명화, S갤러리 사업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각교재입니다. KBS 드라마 내 눈의 콩깍지에 아버지 역의 배우가 촉각교재와 힘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촉각팀이 제작한 얼마나 노는지 알려 해.
아,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촉각TV 제작한 쉽게 외워지는 촉각 한글전자 교재가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촉각팀의 SNS를 보고 드라마 소품팀에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촉각 교재는 처음 나의 첫 한글전자라는 기획 교재로 제작이 되었고, 이 교재를 이용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가벼운 자료로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교재로 리뉴얼되면서 쉽게 외워지는 촉각전자 시리즈로 제목이 변경되고 수학전자, 한글전자 두 가지를 판매 중입니다. 올해 촉각팀은 촉각전자 시리즈를 계속 늘려나갈 예정인데요. 기획교재로 제작되었던 촉각 어린이 미술관과 나의 첫 음악전자를 이용자 보급에 용이한 형태로 리뉴얼하여 쉽게 외워지는 촉각음악전자, 촉각미술관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촉각지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각지도 사업은 촉각실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입체 복사기, UV 프린터기, 3D 프린터기, 서브폰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촉각지도가 터치로드 시리즈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제작된 터치로드 시리즈는 남산, 경복궁 등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나 산책로에 촉각지도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촉각지도를 기초재활 프로그램, 시청학센터 산책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분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체험과 여가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사업은 촉각명화입니다. 네, 지난 2022년 제9회 촉각명화 정기기획전에 포함된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라는 작품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곤이 잠들어 있는 집시와 냄새를 맡는 듯한 사자가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촉각명화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된 명화들을 다음과 같이 입체로 만져지도록 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사자분들을 모집해서 제작하고 촉각팀에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전시까지 기획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영상은 잠자는 집시 앙리루소. 이렇게 보셨는데 지난 정기기획전에 처음 도입된 VR 전시를 올해에는 분기별로 상시 운영해서 대중에게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방금처럼 음성 해설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대하셔도 좋을 소식인데요. 올해 촉각명화 정기기획전이 벌써 1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제작된 촉각명화들 중 엄선된 작품들로 앙코르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멋진 작품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아직 혹시 촉각명화를 감상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앙코르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갤러리 사업입니다. 네. Oh my God, what was that? 네, 어바웃 타임이라는 유명한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어둠 속의 레스토랑에서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장면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S갤러리가 올해 어둠 속 미술관으로 리뉴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각장애 체험 전문 전시 공간으로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라스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촉각자를 모십니다. 하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발작이라는 전시인데요. 10만 명이 훌쩍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저희의 자료를 많이 만져 달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촉각 자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촉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촉각팀의 2023년도 사업에 대한 발표였고요. 마지막으로 촉각팀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홍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과 지지, 그리고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인식개선팀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매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유치원 및 학교, 공공기관 대상의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사업체 대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총 4가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가지 교육 외에 생명존중 교육을 새롭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OECD 회원국 사이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였고 최근까지도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43% 증가하였고 자살 및 자해 시도는 69%가 증가하였습니다. 1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내에 생명 존중 교육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연간 6시간, 분기별 1회 이상 생명 존중 교육을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 실패 및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하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중도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풀어서 청소년의 마음을 잇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강사와 교육 참여자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과목을 확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강사 역량 및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실로한 강사 파견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업은 장애인식 개선 축제 희망무화 나눔무화입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1년에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하였다가 2022년 3년 만에 복지관에서 관악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재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재능기부 나눔존, 시각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체험존,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존으로 총 16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80명의 실로암 직원과 5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여 희망무화 나눔무화 축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외부 자원 연계를 늘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 사회 예술인을 섭외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일손을 달면서 축제 내용은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식개선팀 사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지원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혁신지원부는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총무팀, 운영지원팀, 대통합사회지원팀의 지원부서와 자립생활센터가 같이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혁신지원부는 지원부서의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라는 슬로건을 한번 정해봤고요. 총무기획 운영지원팀이 한 부서에 소속된 것이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원부라는 한실의 모임 만큼 함께 소통하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복지관의 전략 목표 중 하나인 늘 새롭게 도전하고 발전하는 복지관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된 팀들의 주요 사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통합사회지원팀의 2023년 사업 방향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통합사례관리의 주도적 역할 및 질적 강화, 그리고 사람 중심 접근의 실천, 지역 협력사업 강화, 관내 조정 및 행정체계 개편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먼저 통합사례 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초기 상담부터 사업 관리까지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통합사례 지원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중점 케이스를 선정하고 사례 관리를 할 때 이용자 중심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된 케이스를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질적인 부분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 중심 접근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일부 케이스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사례 관리 체계 확립을 더욱 공공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관의 주요 역할로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지역 협력 사업인데요. 우리 복지관은 규모도 크고 이미 많은 지역 협력 사업들을 많은 팀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들을 지역 협력 사업으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문서하는 작업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기획팀만의 팀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규정 및 행정체계 개편인데요. 이미 2020년에 법인 및 산하시설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내에서도 슈퍼비전이나 이용자 보충 처리 등 규정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진행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비하고 보완해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총무팀인데요. 총무팀은 법인 및 산하시설의 통일성 있는 회계 관리, 직원 정비 채용 도입 및 연차에 따른 직원 교체계 정비라고 적어봤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에 총무팀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 회계가 통합되었다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동안 분절되고 통일되지 않았던 회계 처리 기준을 맞추는 시간에 중점을 두었다면 23년에는 회계 담당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조정, 회계감사, 연말정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 파트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직원 정기 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면접 매뉴얼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직원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직원 연차에 따른 교육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신입직원 교육 같은 것은 매번 입사할 때마다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기초행정교육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여러 기수가 모아서 직원 직무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사 후 1년 이내에 조금 더 심화 교육으로 실로한 주니어 교육 형태로 맞춤형 커리큘럼에 따라서 직무 적응 교육을 진행해서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운영지원팀인데요. 운영지원팀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모 일까를 한번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고 분주한 운영지원팀인데 작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1년 8개월 소요된 그 4번 출구 공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5월에 마무리됐고요. 본관에 2,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고 우리 비 많이 와서 신관 지하 침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또 그만큼 큰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만약에 기능보강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나머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있을 예정이고 근로사업장에 프로그램실 만드는 중소공사도 있을 예정이고 별관 1에 2층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에 따른 리모델링과 팀 이동 등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시설관리 외에도 운영지원팀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식당 운영, 차량관리, 비품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센터인데요. 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주도적 사업 운영 그리고 시각장애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라고 꼽아봤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각자 업무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면 올해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원예 공모 활동에 좀 더 매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버스 종료소와 횡단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네트워크를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맺어왔었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시각장애인 단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실론 자립생활센터 자체 사업에만의 효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층 더 성장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혁신지원부가 말대로 혁신을 일으키며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지원부서끼리만 있다 보면 사업부서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뭔지를 몸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도 언제든지 주시면 수렴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통합 사례지원팀 김나선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각을 활용해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수행하시던 성인이 사고나 질환으로 중도시각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세요. 기획통합사례지원팀에서는 이 기획처하는 중도실명 장애인에게 장애를 수용하고 다시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접수 상담, 진단사정 판정, 개별화 계획 등을 이제 1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관내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입니다. 혹시 주변에 위기에 빠진 시각장애인 계시다면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880-0520번에서 4번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통합사례 신규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은 실버업과 함께 내딛은 당신의 첫걸음이라는 사업명으로 조사연구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당사자 중심 통합사례 지원과 그리고 통합사례 서비스를 실천하면서 사례관리 발굴, 초기 접수 상담, 기초제한 훈련, 직업훈련과 같이 1년의 단계별 지원 구조를 확인하였는데요. 이 유의미한 결과들을 잘 점검하고 앞으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2023년 기획통합사례지원팀에서는 초기 접수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연구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의 사례관리 초기 접수의 의의와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거점 복지 연구로서 역할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자 중심과 사람 중심 실천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정착하면서 기획통합 사례지원팀에서도 사람 중심 실천 PCT를 사례관리 전반과 초기 접수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있다가 저희 많은 날에 말하고 있는 사람 한 페이지 설명서 그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직업지향 사업은 서혜리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지역지향 사업 발표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실로암과 은천동이라는 주제로 사진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기획통합사례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라든지 사회직의 환경변화, 당사자의 욕구 변화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간 내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 또한 그런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라든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 기조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획팀 이외에도 이제 복지관 전체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이제 시각기관이라든지
지역 자원을 잘 알고 본인의 욕구라든지 문제 상황에 맞게 이제 자유롭게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도 많지만 그에 반면에 이런 시각장애 관련 정보부터 서비스, 지역 자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기획통합사례지원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주적으로 함께 살아가며 언제든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3년에는 먼저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를 안내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추후에는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자원을 필요할 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팀에서는 19년도부터 협력해온 은천동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이웃적 나눔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3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함께 방문하는 인식 개선 활동인 동네성 똑똑과 시각장애로 당근마켓 활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인 은천동 옹기나는 포켓마켓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미 있는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구축하고자 합니다. 반대에 지역지원 사업에 함께하기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분 혹은 지역 주민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기획통합사례지원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오늘 자립생활센터의 개념, 또 목적, 또 사업 중에서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립생활센터의 개념, 자립생활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 당사자가 설립된 기관으로서 올해는 3가지 영역, 또 6가지 사업 분류, 또 19가지 세부 사업으로 2023년 사업을 운영하려 합니다. 자립생활센터의 목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도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소개해드릴 사업은 저희 권익공모 사업 중에서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권익공모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또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공모의 목적인데요. 권리의식이 낮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권익공모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여 개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 높은 권리의식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회 문제 해소를 함으로써 당사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권익공모, 그래서 권익공모 사업이 무엇인가? 12페이지고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그것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그래서 접근성 모니터링인데요. 권익공모 사업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업은 접근성 모니터링은 저희가 이제 크게 이동 접근 부분하고 정보 접근 부분 이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이동 접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소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동 접근성 보장 토론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접근 같은 경우는 AI 스피커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고요.
이동 접근성 보장 토론회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동 및 접근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생계 유지라든가 사회활동을 통한 독립적인 자립생활, 또 문화여가 시설을 접근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1년부터 한 2년여간 지하철 편익성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한 이슈화를 계속 시도해 왔는데요. 2023년 올해에는 경기연구원 연구 보고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연구에 따른 지하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버스에 관한 접근성 모니터링을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관공서 또 문화여가시설 등 한 450개 정도의 주요 버스 정류소하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4분이 점검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접근성 강화 언론 보도 부분인데요. 정보화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 극복의 가능성과 또 동시에 정보 불평등을 유발하여 이중의 장애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참여 기회를 높여주고는 있으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의 제약, 또 정보와 추진 방법 및 활용 환경의 한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비장애인들과의 정보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센터에서는 한 AI 스피커 한 50대 정도, 종류가 다른 두 가지 분류로 한 50대 정도를 25명의 20, 30대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에게 배포를 해서 AI 스피커 활용의 장단점이라든가 또 미비점 등을 조사 분석하는 온라인 정보 접근 환경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계 부처라든가 기관, 언론사 등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중요성, 또 개선 필요성이라든가 보장 방향 등에 관한 보고서 발송, 또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등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한 2023년도 접근성 모니터링의 목표는요, 토론회와 보도자료 배포를 등의 이슈제기 활동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교통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이동권 및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신뢰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